지금 박시영과 두 사람이 딱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엄중하게 공론의 장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해봐. 한번 해봐. 한번. 반말하죠. 본인이 무슨 비판받거나 하면 왜 이렇게 멘탈이 유리짱인지 모르겠어요. 이례적인 게 이제 김현 의원이 이지은과 관련해서 입장을 이제 아젠다 요 의제를 가지고 와서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신천지냐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러면 이지은 위원장은 알고도 의도적으로 조작 편집된 사진을 유통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지은 위원장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사건을 수사를 하고 했던 이것이 세 사람이 찍은 사진이 두 사람만 잘렸다. 잘려 있는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유통시킨 거잖아요. 그럼 박시영 팁 몰랐다고 하더라도 1단계에서는 모르는 걸 수 있어요. 네. 근데 8월 6일 날 세 사람이 찍은 사진이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정리를 안 하고 제기한 사람을 고발하겠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깊숙이 개입한 겁니다. 피해를 본 거거든요. 네. 지금 그 조치는 하고 있고요. 네,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당직자잖아요. 네.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팀 정청래에 대해서 이제 해당 행위로 조사가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박시영 TV도 그렇고 음흠. 김호준 씨도 그렇고 최민희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대체 이 사람들은 언론관이 왜 다 저 모양 족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같이. 언론관이 네. 오늘 또 많이 드러났어요. 새롭게. 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언론관이 왜 이 모양인 수준에서 이렇게 참혹한 수준인가 확인을 하실 텐데 오늘 최민희 진짜 기자들한테 진짜 대형 꼰대질을 했어요. 요것 때문에 긁힌 거야. 뭐냐면 언론 노조 민실이 최민희 의원 사과 촉구, 언론 취재 보장돼야. 지금 어제 그제 오마이뉴스 기자들 그리고 오마이뉴스 노조에서 최민희 후보 사퇴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어요. 이건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사실은 큰 매체인데 저하고 입장이 똑같네요. 오마이뉴스보다는 제가 하루인가 이틀 일찍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원직 사퇴하시라고. 지금 뭐 이 뉴스의 흐름을 우리 하원기 소장이 이끌어 나가고 아니 있다니까. 그런데 저분이 그 전에는 과방위원장이었잖아요. 음. 방송 언론 소관하는. 그리고 지금 문체위잖아요. 근데 신문 그러네. 언론 신문 소관하는. 언론. 근데 저분이 언론 개혁 하겠다는 게 일종의 저분의 정치적 의지잖아요. 과방위에서 방송 개혁은 다 끝냈대. 네. 뭐 개뿔 뭐가 끝납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문체위로 넘어와서 신문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일성을 던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과 관련된 제도를 관장하는 그런 상임위에 계신 국회의원이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언론에 저렇게 하는 거는 사실 탄압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정작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형 가짜뉴스가 뭐 오보든 가짜뉴스든 장인수 기자발 했을 때는 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하는 언론 개혁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우호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냅두고 자기한테 비판적인 언론은 이제 손봐야 된다 이렇게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상임이라도 사보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의 총체적인 태도를 봤을 때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저는 언론개혁이라는 용어보다는 미디어 환경 혁신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도 그 워딩을 좋아합니다. 예, 하지만 뭐 언론개혁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언론개혁을 함에 있어서 저분이 만약에 주도적으로 하면 저희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언론개혁의 동력조차도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를 사보임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게 당을 위하는 조금만 길이다. 첨언하자면 라고 이미 그 언론 개혁의 동력은 꺾인 지 오래입니다. 네. 실제로 특히 지난번에 저는 박시영 TV에서 이 최민희 의원이 거들었던 부분 정부 광고를 받고. 특정 친명 매체에 지원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와 관련해서 내가 알아보겠다. 안 그래도 내가 언론재단에서 자료 요구했어 라면서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정부 광고가 뉴미디어 쪽으로 이미 지출이 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올수업이 돼버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언론 개혁 방금 말씀하신
그 워딩 저도 좋아합니다. 미디어 혁신과 관련된 청와대 드라이브를 지금 계속 꺾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이분이 이러고 나서 해명하는 과정도 보시면 뭐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지만은 조선일보 출신 뭐 사진 기자 이런 얘기 막 했지 않습니까? 카메라 기자. 아니 조선일보면은 아무 뭐든 당해도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그런 일반 상식 말고 그냥 정파적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는 조선일보는 그냥 악마인 거니까. 그럼 조선일보 있다가 오마이뉴스 왔으면 그건 좋은 일인 거잖아요. 정파적으로.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 네네. 돈 많이 주는데 조선일보에 있다가 진보 언론 하고 있으면 그거 좋은 거잖아요. 칭찬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구조적 다수를 싫어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진 보실까요? 예. 본인은 실제 TV조선의 고정 패널로 오랫동안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심지어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같은 경우도 소신껏 출연료 많이 줘도 안 가시는 곳인데 조선일보 반대 투쟁으로 자기 여태까지 정치적 명분을 가져왔고 이번에 오마이뉴스랑 싸울 때도 조선일보 가지고 싸웠는데 실제 본인은 TV조선에서 오랫동안 녹을 먹었다 하는 이제 자기 파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이제 긁힌 이유는 오마이뉴스가 아니라 이번에 언론노조 민실위에서 이제 항의 성명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언론노조 민실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언론 민주화 운동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노조에서도 민주언론실천위원회라고 하는 핵심 조직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밀려날 구멍이 없다. 실제로 최민희의 정치적인 자산이 뭡니까? 민원연 활동이에요. 민원연이 사실 언론노조 민실이랑 거의 같은 동지적 관계거든요. 자, 실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자들한테 긁혀서 말 한마디 했다가 완전히 또 박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지금 기자회견 하러 나오는데도 셋이서 손발이 안 맞아요. 아니 뭐 지금은 안 들어도 돼. 너무 싫어. 오합지졸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소속을 밝히고 질문해 주십시오. 근데 질문이 없어. 긁혔어. 없으시면 가죠.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한숨 쉬죠. 저는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즉시 제 이름까지 다 폭로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따져. 이현주 따져. 왜 이러시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따지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살짝 한 1분 좀 넘긴 하는데 한번 실제 들어보시면 골 때립니다. 자기의 이력을 다 자랑해.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꼰대질을 합니다. 그 젊은 기자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웠는데요. 한번 보시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질문 들고 없다고 소속을 하니까 밝히고. 마이크 잡았어요. 자 여러분, 저는 1984년 12월 14일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들어갔습니다. 1985년 6월 안물 안굼. RG 1호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송건호 회장님, 성유보 이사장님, 김태형 국장님, 박우정 편집국장님에게서 팩트를 기초해서 기사를 쓰고 이영희 교수님께서는 애국보다 팩트,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하나만 팩트 체킹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31년 차 기자인데 제가 무슨 뭐 정말 잘난 체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거든요. 혹시 잘못 얘기하면 뭐 이상할까 봐. 근데 몇 년 기자 생활 했는지 아세요? 84년 12월부터 89년 12월까지 딱 만 5년인데 막 한 50년 기자 생활 한 사람처럼 얘기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민원연의 간사랑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간사 활동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억에 남는 기사가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한테 교육받아가지고 팩트 파인딩을 잘하면, 자, 오늘 그래서 그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아마 내일쯤이면 쇼츠로 도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 경험을 얘기하기를 예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민주당 출입 처음 시작했을 때 최민희 의원 만나가지고 명함을 이렇게 딱 주니까 경향 저 명함 안 받아요 이러고 돌려줬대요. 제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정치인이 그 얘기를 방송 돌아가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향을 왜? 그건 모르죠. 본인만 당한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많다고 하면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최민희 의원이 젊은 기자 여러분 뭐 그 왜 뭐 뉴시스 얘기하면서 왜 그 문자 안 쓰십니까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그런 카더라 정보 보고를 전부 기사화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는 언론 윤리 때문에 제일 수혜를 입는 사람이 최민희 의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거 다 정보 보고되는 거 다 기사화 시키면은 최민희 의원이 더 타격을 입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얼마나 하더라고요. 구설수가 사실 많은데 우리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저기 소통관 백브리핑 자리가 본인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화풀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사적으로 사용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또 짚고 싶은 거는 김민석 후보가 나와서 이현주 텔레그램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현주와 텔레그램한 사람 누구냐고 밝히라고 한 것뿐이다 라고 사실을 좀 호도하는 것 같은데 그 질문을 이현주와 텔레그램한 사람 누굽니까? 하고 팀 정청래 쪽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그렇게 이현주 텔레그램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건 이현주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걸 완전 사실 앞뒤를 호도해가지고 대중들한테 알려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전설의 과방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고발해 드렸는데 전설적이긴 하네요. 불법 전화방 사건 같은 경우만 맞습니다. 해도 그거는 자꾸 알바 아닌데 알바라고 그러고 돈 받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마치 알바인 것처럼 자기 질문 가지고 그대로 의혹을 만드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다를 게 없는데 실제로 마무리해 드리면 뭐 특별히 기사 쓴 것도 기억이 안 나요. 5년 동안 대신에 짧은 기자 생활 5년 말고 이 수습 핫도그 아이 사랑 모임 이거 15년간 대표직을 했어요. 적어도 기자 말지 기자 했으면은 뭐 언론 관련된 뭐 책이라든가 뭐 탐사 보도 결과물로 뭐 책을 쓴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책이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정확히 아니에요, 안 해요. 육아서적인가요? 황금빛 똥을 누는 아이, 해맑은 피부를 되찾은 아이, 엄마 몸이 주는 뽀얀 사랑, 황금빛 똥을 누는 아이 원, 투, 네. 굿바이 아토피 그리고 뭐 촛불 관련된 공저 관련 책 한 2권 정도. 이게 무슨 저널리스트입니까? 그러면서 어디다 대고 기자들 앞에서 자기 언론관을 팔아. 옛날 우리 훌륭한 선배들을 팔아 이름을. 자, 뭐 최근에 파묘된 거 그 사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TV에 나와가지고 저는 좋은 엄마라는 얘기 듣고 싶어요. 뛰어야 아이의 배설 중추가 작용을 활발히 해서 굶겨야 되는데 완전히 태어나자마자. 벗겨뒀고요. 그리고 연거푸 2번 풍욕을 시켰습니다. 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과학과 방송을 총괄하는 위원장을 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애기 낳자마자 엄마들 초유 며칠 동안밖에 안 나온다고 젖물려요. 그래서 애들을 왜 48시간 보리차만 먹여요. 이런 비과학적 과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뭐 그 의정 활동 열심히 하기보다는 이제 양자역학 공부도 하시고 그런 거니까. 예. 오늘 뭐 대통령이 예. 양자역학 발언한 거 네. 쇼츠에 떴던데 여기에 대한 반성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지은이라고 하는 뭐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당협위원장이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인데 정말 이번에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지은이라고 하는 이슈와 관련해서 이번 전대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네. 본인이 했던 거짓말 덮으려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영상들 속에는 본인이 기억 안 나요. 몰라요. 이희자라는 이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라고 나의 실수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그것을 아마 대중들은 판단을 끝냈을 것 같고. 그렇죠. 볼콕 말고도 그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신뢰가 없어지거나 진정성이 떨어져 버리면 일단 소모할 주체도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계속 오래 남아 계시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 덕분에 그래도 알정직의 의미가 바뀐 거니까요. 알았어, 뭐 정청래 볼콕 찍을 기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예. 자 그런데 어제 저희 고발뉴스가 그 자기 뭐 처음 들어봤다고 했는데 이자를 최소한 4번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추가 영상에 나왔습니다. 일단 4번 만난 거 정리하고 추가 영상 5번째 영상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쇼츠가 민주파출부라는 데서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항상 먼저 방송 내용이 쇼츠로 올라오더라고요. 자,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위원장과 관련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자를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희자라는 이름을 들은 거는 올 초에 신천지 이만희 씨하고 이희자 나오면서 그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거지. 2026년에 알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2년 전 24년에 포옹을 하죠. 이자와 어떻게 처음 만난 분이랑 포옹을 해요? 포옹을 합니다. 보세요. 포옹을 일부러 하네요. 찾아가서 인사까지 포옹까지 해요. 자, 그런 거 하면은 24년 5월 30일 5월 30일. 민주평통 자문회의 마포구 협의회. 네. 여기 딱 두 번째 줄에 있죠. 네. 이자. 굉장히 또 세 잘 번째 봤네요. 바로 다음 날 마포신문 35주년 바로 기념 다음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거부장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근우회 창립 파티. 근우회 창립 파티는 이자를 모르고는 갈 수 없죠. 그렇죠. 그 회장이. 주빈이잖아요, 주빈. 네. 근데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당에서도 아니고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4번까지 확인했는데 5번째 별도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요거는 24년 10월, 저거 좀 지나서입니다. 마포구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보시면 누구야? 마포구청장이죠. 비 오는 날 그 사진 잘 나와야 되니까. 막걸리. 그리고 뭐 지역 인사들 같은데, 아유, 당협위원장이니까 자세 좋습니다. 자, 다른 사진을 보면은 여기 누군가 있어요. 파란색 옷 입은 분, 그죠? 항상 너의 뒤에서. 네. 예. 좀 자세히 나온 사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갔으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같이 나란히 손을 맞대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뭐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 진행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공식 행사에 보면 좀 눈에 띄지 않게 무채색으로 옷을 입는 분들은 혹은 이제 눈에 띄는 메이크업이 아닌 분들은 잊히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이희자 씨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수트를 동색으로 그리고 쨍한 느낌의 색깔로 맞춰 입잖아요. 그럼 잊혀지기도 힘들고 본인도 포옹을 했고 같이 나란히 섰다면 그냥 일반 당원들이라고 해도 지난번에 봤던 그분이네 할 정도인데 여기에 뭐 주빈이면 모른다고 하기는 좀 어렵죠. 어색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박시영과 이제 두 사람이 딱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또 엄중하게 공론의 장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갔는데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미 박시영 씨가 하는 컨설팅 회사와 관련해서 MBC에서 보도가 된 적도 있고 문제점으로. 맞아요. 스트레이트에서 한번 거의 그렇죠. 탐사 보도처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는데 당시 사법 처리가 왜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마 조사가 좀 깊숙이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는데 반응이 나왔네요. 반응이 세요. 관련된 것들 그동안 다 참았는데 대통령까지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것이어서 저는 박시영 씨를 공론장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를 삼게 될 것이라고 보고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용납하지 않을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게 될 것이다. 퇴출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시영 씨의 말장난이 토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쓰잖아. 페이스북에 얼마 열받았으면 이거 썼겠어. 나도 써야겠어 이제. 네.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이 이게 유튜버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겁박해도 되는 겁니까? 말이 좀 지나쳐. 평론이라는 이름의 숨은 박시영류의 복학 아세와 진보 파리를 저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편승하는 누구도 무관용으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해봐. 한번. 아니 반말하죠? 실명 안 나왔는데. 아니 김민석에 대해서 해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저는 그래가지고 그 징역은 아니고 저거 유죄 받았던 거 아니에요? 뭘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야 덤벼봐 해봐 뭐 이래서 그 뭐 법원에서 유죄 받았던 거 아니에요? 이 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쵸. 늘 이제 센 척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법원에 가가지고 사법 투쟁을 해보면 본인 유죄 나오는 관련해서 한번 또 소송도 당하셨잖아요. 저도 최강욱 씨랑 지금 엮여가지고. 항소를 하고 다 무죄 기다리고 나오신 거 있는데 아니에요? 무죄 나오신 거 그거는 아니에요? 진행 중인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들어볼게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편승하는 누구도 무관용으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해봐. 한번. 아니 이게 진짜 어떤 이게 일을 진짜? 했는지 약간 궁금한 게 나는 진짜 아니면 과거 입틀막이 막 생각나. 근데 저 아저씨들은 아니 본인은 뭐 남한테 저번에 보니까 뭐 김민세 막 이런 걸 말실수를 빙자해서 얘기하고 뭐 남들이 무슨 용역 촉법 뭐 사주 받아서 활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댕기면서
본인이 무슨 비판받고 나면 왜 이렇게 멘탈이 유리짱인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 졸로 보네요. 정말로 졸로 봐요. 심하죠? 정청래 후보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꾸 날아갔다 이런 표현 쓰는데 좀 거슬렸고요. 그러니까 그 뭐 토론은 격화될 수 있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 가지고 장난치듯이 타는 그렇죠. 거. 말장난 태도 이런 그것도 것들. 별로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고요. 네. 아까 이제 뭐 김어준 씨 장인수 기자 얘기건 잠깐 나왔지만 사과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바로 잡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무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자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들은 의혹 제기할 때 몰랐다 쳐요. 근데 아까 김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3명이 있는 사진이 나왔다고 하면 그렇죠. 우린 그 당시에 몰랐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거였다고 바로 잡아야지.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게 뭐 공통적인 하여튼 특징입니다. 이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 김건희 씨 비판한답시고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했다가 징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징계까지 받았나? 받았어요. 예? 무슨 남의 뭐 어느 습관 가지고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자, 저희가 정말 준비된 게 많이 있습니다. 대리 투표 의혹과 관련해서도 좀 저희가 팩트 파인딩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 정밀하게 들여다봤고요. 불법 전화방 공작과 관련해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신천지 관련해서 되게 좀 의미 있는 정청래 의원 친인척과 관련된 또 신천지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또 신속하게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또 저희 고발뉴스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광고가 오늘 또 2개나 붙었습니다. 너무 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